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국내 재벌 기업들 중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이 두 그룹만 이 10대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못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한화그룹이 있긴 하지만 이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에 비할 바는 못 되죠. 근데 요번에 올 하반기 가면 현대차그룹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약 한 20%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한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내지는 또 더 크면 한 6조 원 정도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의선 회장은 이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현대차그룹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그룹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삼성그룹이 한 발 먼저 앞서서 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신호탄을 쏴 올린 겁니다.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인적 분할이죠.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전자와 또 금융 이런 쪽이 가장 큰 두 개의 양대 축이고, 그 외의 사업 분야를 삼성물산이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로 별도로 분할을 해서 삼성물산이 직접 자회사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처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은 모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도 역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장시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적 분할할 때 있어서 다른 주들도 똑같이 지분을 갖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개인 투자나 이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갖고 있는 쪽에서 상장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이 삼성물산은 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 일가가 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기획하고 합병할 때처럼 요번엔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르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때 오너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지배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자, 요번에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은 이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즉 그 CDMO 해가지고 이 위탁 생산하는 쪽하고 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이 바이오 에피스 쪽, 이쪽을 아예 분할을 해서 서로가 이 중간에 이제 파이어웰 같이 서로 이제 그 양쪽을 넘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분할을 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가 약을 위탁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완전히 두 개의 법인을 별도로 이제 분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감을 이게 위탁 계약을 맺는, 위탁 생산을 맡기는 이런 제약사들은 부담이 훨씬 좀 덜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쪽은 말 그대로 삼성물산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키우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공장, 5공장인가요? 그게 이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공장인데요. 이 공장의 일감도 많이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끌어왔고,
그 사공장은 세계 최대 그 바이오시밀러 공장인데, 사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가동률이 90% 넘어가는 그 정도로 그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성 바이오로스의 실적 또한 꾸준히 계속 증가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다가 이제 소형 모듈형 원전, 이거는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은 우리나라 국내 대형 원전도 건설을 해왔습니다. 이 삼성물산하고 건설 부분하고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림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건설을, 이게 원전 건설을, 대형 원전 건설을 해왔고, 실제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소형 모듈형 원전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설계회사들의 지분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SMR 시장에서도 발언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그 미국 내에서 3마일 아일랜드 그러니까 원전 사고 이후에 거의 한 40년 동안 미국 내에서 원전을 건설한 경우가 딱 2건입니다. 2건.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들은 이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그런 인력들을 많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 미국 전역 48개 주에다가 그 AI 인프라를 깔겠다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소형 모듈형 원전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제대로 발전을 못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때 그런 예비 전력으로 SMR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SMR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는 출력이 적지만 그래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뭐 안전도 하고 또 괜찮기 때문에 그 SMR 소형 모듈 원전은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꽤 긴 기간 동안 그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태양광도 아직까지는 그 태양광을 받는 걸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걸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도 그 구름이 끼거나 할 경우에는 전기 발전량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건설 분야에 대한 그 매출이 37%로 그 가장 뭐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사가 그 다음으로 35%입니다. 그리고 뭐 리조트나 급식, 바이오 이런 쪽, 바이오 같은 경우 한 13% 정도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바이오 쪽은 그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건설과 상사가 지금 삼성물산에는 주력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상사가 주력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거기도 하죠. 옛날 삼성물산 그 종합상사 쪽이고 삼성건설은 이제 건설 쪽인데 두 개가 다 합병을 해버렸으니까요. 자, 연결포괄소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소폭 매출 내용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주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19.76%로 일대주 최대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부진 그 호텔신라 사장, 뭐 이서연 그 삼성복지 기금인가요? 기금 이사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가족으로 주식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너일가가 36.02%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이상 주주를 보면 KCC가 삼성물산에 대해서 10% 지분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우호 지분으로 들어왔던 그 물량인데,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좀 수혜를 크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면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재용 회장이 19%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1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 그 자체만 해도 30%가 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권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번에 삼성바이오로스의 인적 분할을 한 것은 삼성그룹이 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삼성 그 바이오로스의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스 이
물산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자회사로 돼 있던 게 이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자회사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용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이 지배하는 이 순환축자 구조가 요번에 그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삼성생명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분을 이 삼성물산이 모두 되사들이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 삼성전자의 이런 순환축자 구조가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삼성 그 그룹은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전자 쪽 사업, 제조 쪽이죠. 전자 쪽과 금융 쪽,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쪽, 이 두 개의 지주회사로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대주로 삼성물산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첫 출발점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의 목표 주가를 보면 그래도 20만 원까지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낮은 게 보수로 보면 흥국증권이 16만 원 정도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 국내 기관 투자들이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그 인적 분할 이걸 그 재료로 해서 주가가 본격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는 신호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삼성물산 자체의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중주가 33만 원 정도 평가되는데 이런 삼성전자나 뭐 삼성생명이나 이런 회사들이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개편에 좀 걸림돌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는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분할을 통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장시키거나 이런 통해서 이제 그 이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삼성물산을 매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확실한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데 삼성물산이 키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 33만 원 정도 되는데 삼성그룹은 이런 그 기업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좀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